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요즘 부쩍 기력이 없거나 물을 마셔도 좀 개운치 않다 하는 느낌 당신도 겪고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특히 60세 이후의 단백질이랑 수분 관리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 각도에서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늘 이 자료들을 가지고 당신의 몸을 좀 더 활력 있게 만드는 식습관의 핵심 그걸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우리 몸의 뭐랄까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부터가 사실 단백질하고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나 또 체내 수분 보유 능력 같은 게 자연스럽게 좀 떨어지거든요. 아, 네. 그게 바로 이제 피로감이나 면역력 저하, 심지어는 그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피부 탄력 저하 같은 눈에 보이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단순 노화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영향이 꽤 크군요. 네, 그렇죠. 그 자료 보니까 60세 이후에 근육이 10년마다 한 3에서 5%씩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네, 그 수치가 꽤 크죠. 단순히 힘이 좀 약해지는 거 말고 근육이 부족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자료에 나온 내용들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겠어요? 아, 네, 물론입니다. 자료들이 이제 크게 한 4가지 정도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4가지요. 첫째는 가장 잘 알려진 거죠. 근감소증,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활동이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낙상 위험도 커지고요. 아, 넘어지기 쉽고. 그렇죠. 둘째는 면역세포도 결국 단백질로 만들어지니까 이게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 같은 감염병에 좀 취약해지고 또 회복도 더뎌지고요. 아, 면역력까지. 셋째는 피부나 몸에 상처 났을 때 아무는 속도 이게 좀 느려져요. 상처 회복도요? 네. 그리고 넷째로 머리카락이 좀 가늘어지거나 빠지고 손톱이 막 쉽게 부서지는 거 이것도 단백질 부족 신호일 수 있다고 언급하더라고요. 와, 정말 우리 몸에 그냥 건칙 자재 같은 거네요. 부족하면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는. 그렇죠. 자재가 부족해지는 셈이죠.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데 단백질하면 보통 동물성, 식물성 이렇게 두 가지를 떠올리잖아요. 네네.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이 둘을 좀 균형 있게 먹으라고 강조하는 것 같던데 각각 어떤 특징이 있고 왜 같이 먹는 게 좋은 건가요? 아, 네. 좋은 질문이세요. 그 동물성 단백질 있잖아요. 달걀, 생선, 고기 같은 거. 네. 이건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되게 완전하고 흡수가 좀 빠르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 함량 이런 건 좀 고려해야 하고요. 아, 지방 함량. 반면에 이제 식물성 단백질, 콩이나 두부, 견과류 같은 거는 지방 부담은 적고 식이섬유는 풍부하지만 특정 필수 아미노산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자료들이 이 둘을 같이 먹어서 서로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아미노산 완전체를 만드는 전략 이걸 추천하는 겁니다. 아, 서로 보완을 해주는 거군요.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충분할까요? 자료에 WHO 권장량 기준으로 체중 1kg당 0.8g에서 1g이라고 나와 있던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양인지 감이 잘 안 와요. 네, 그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체중이 한 60kg이시다. 그러면 하루에 약 50g 정도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50g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가령 닭가슴살 한 덩어리 있잖아요. 100g짜리. 거기에 단백질이 한 23g 정도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달걀 2개에 한 12g, 두부 반모에 한 20g 정도. 이렇게 하면 하루 필요량을 거의 채울 수 있어요. 와, 그렇게 보니까 훨씬 와닿네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이 예시 보니까 충분히 실천 가능해 보이지 않나요? 네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먹는 양만큼이나 언제 먹는지도 중요하다고 강조되어 있었어요. 특히 새끼에 나눠 먹는 거랑 운동 후에 먹는 거요. 왜 그런 거죠? 아, 이게 우리 몸이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흡수하거나 저장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군요. 네, 그래서 자료들은 꾸준히 세 끼에 걸쳐서 나눠 먹어야 근육 합성에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을 해요. 아침에 달걀, 점심에 생선, 저녁에 두부나 닭가슴살 이런 식으로요. 아, 나눠서.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 이 시간대가 근육세포가 단백질을 제일 잘 받아들이는 기회의 창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 기회의 창. 네. 그래서 이때 섭취하면 근육 회복이나 성장에 특히 좋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자료에서 추천하는 그 건강 사총사식품,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이게 자주 등장했군요. 맞습니다. 딱 그거죠. 달걀은 저렴하고 완전한 단백질의 대명사고요. 네. 두부는 소화가 편하고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이죠.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 말고도 오메가3까지 챙길 수 있고 닭가슴살은 저지방 고단백의 대표주자고요. 4가지 기억해야겠네요. 네, 이 4가지를 식단에 좀 골고루 포함시키면 좋다고 자료들은 제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백질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몸의 나머지 그 70%를 채운다는 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물 중요하죠.
단백질이라는 건축 자재가 아무리 좋아도 이걸 운반하고 재기능을 하게 하려면 물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과정에 물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좀 덜 느낀다는 점, 이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우리 몸에서 체온 조절, 영양소 운반, 노폐물 배출, 이 모든 화학 반응에 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노화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그 중추 기능이 좀 둔화되면 몸에 물이 부족해도 목마르다 이 신호를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신호 자체가 약해지는 거군요. 네. 그래서 자료들은 목마르기 전에 의식적으로 마시는 습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탈수가 오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다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요. 그럼 어떻게 마시는 게 좀 효과적일까요? 그냥 막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보내주신 내용들 종합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한 잔, 밤새 송실된 수분 보충하고 신진대사 깨우는 데 좋고요. 아침 공복에 한 잔. 네, 식사 한 30분 전에 한 잔 마시는 건 소화도 돕고 과식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운동 전후는 당연히 필수고요. 운동 전후. 네, 잠자기 바로 직전보다는 조금 일찍 가볍게 마시는 게 숙면에 좋겠죠. 하루에 한 1.5리터 정도를 목표로 하되 그냥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오이나 채소, 과일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을 통해서 보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자료들은 조언합니다. 물 말고 음식으로도 채울 수 있군요. 네, 같이 생각해야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자료에 제시된 하루 식단 예시, 이걸 한번 살펴볼까요? 아침에는 달걀 프라이 하나, 두유 한 잔, 사과 반 개, 점심에는 두부조림, 생선구이, 밥 반 공기, 채소 무침, 저녁에는 닭가슴살 샐러드랑 바나나 하나, 간식으로는 삶은 달걀이나 우유, 견과류 어떤가요? 네, 괜찮은 구성이죠. 이렇게 보니까 단백질이랑 수분 균형 있게 챙기는 게 아직 복잡하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완벽하게 지키진 못하더라도 이런 예시를 좀 참고해서 자신한테 맞게 조금씩 조절해 나가면 좋겠죠. 중요한 건 꾸준함이니까요. 네, 꾸준함. 오늘 딥다이브의 핵심은 정말 명확한 것 같습니다. 60세 이후 건강의 두 기둥, 바로 단백질과 수분을 의식적으로 챙기는 것. 그렇죠. 오늘부터라도 달걀 하나, 물 한 잔 더하는 작은 실천, 이게 당신의 활기찬 내일을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단순히 단백질과 물의 양을 채우는 걸 넘어서요. 당신이 선택하는 단백질과 물의 질, 그리고 그 원천이 앞으로 10년, 20년 뒤 당신의 세포 수준 건강에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 질과 원천? 단순히 양만 채우는 게 아니라 네, 무엇을 먹느냐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을 어떻게 먹을지에 대한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세요.